부동산 간단 부간유.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유입니다. 대출 한도 줄어든다. 내 집 마련 전략 다시 세워야 하는 이유.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6.27 대책과 9.7 대책으로 대표되는 정책 변화로 인해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기존 대비 20에서 40%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소득 맞벌이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연소득이 높아도 부채가 많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DSR 규제에 걸려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특히 9억 원 이상 주택은 LTV가 40% 이하로 제한되며 사실상 자금 여유가 많지 않으면 내 집 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은행의 대출 여력도 감소하며 가계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평균 주담대 승인 금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낮거나 카드론, 기타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대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전세대출과 같은 비주택대출도 DSR 규제에 포함되면서 실수요자마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소득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으며 보유 자산, 부채 상황, 기존 대출 내역까지 꼼꼼히 따져야만 대출 전략을 짤 수 있는 상황입니다. 2주택 돼도 괜찮을까? 종부세 줄이는 특례 신청 꼭 챙기세요. 일시적 2주택자도 종부세 과세 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1주택자가 새 집을 산 뒤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종부세 상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9월 30일이며 국세청에 별도로 신청해야 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과세 특례를 신청하면 공제액이 최대 12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기본 공제는 9억 원이지만 과세 특례를 받으면 12억 원까지 공제가 확대되어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 공동 명의의 경우에도 각각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꼭 홈택스 등에서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특히 거주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과세 특례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문도 발송하고 있지만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증여, 그냥 넘기면 손해? 전문가들이 말하는 똑똑한 매입 전략. 직접 증여는 취득세 부담이 크므로 현금 증여 후 매입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직접 증여하면 취득세 4에서 12%가 추가로 부과되지만 현금을 먼저 증여한 후 자녀가 직접 부동산을 구입하면 1에서 3% 수준의 취득세만 부담하게 됩니다. 법인을 활용한 우회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지분을 증여하면 부동산 자체를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제도는 계속 바뀌고 있어 시기와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년 주기 증여공제, 성인 자녀에게 1억 원까지 비과세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이면 그 해에 맞춰 증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상속세 공제 한도, 일괄 공제 및 배우자 공제가 각각 5억 원, 10억 원으로 확대되는 법안도 논의 중입니다.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단순히 증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세금 부담이 수천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안전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전용 84평방미터에 웃돈만 8억? 이문, 휘경, 미니신도시 재개발이 불붙었다. 이문, 휘경 일대가 1.4만 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로 재탄생 중입니다. 이문 4구역, 휘경 3구역 등 대규모 재개발 구역이 총 1만 2,480 가구 규모로 개발되고 있으며 일부 단지는 올해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문 아이파크자이, 이문 3구역은 11월 입주 예정이며 전용 84평방미터 분양권에 8억 원이 넘는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사례가 언급됩니다. 입주권 매물 부족과 기대 심리로 분양권, 입주권 가격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조합원 매물도 15억에서 17억 원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4에서 5년 뒤 입주를 감안하면 이 가격도 비싼 수준은 아니다 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계, 중계, 하계 등 서울 동부권 전반에 걸친 재개발이 마스터플랜 형태로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는 3천 가구 규모의 상계 마스터플랜, 창동역 일대를 중심으로 10만 가구 자족도시 구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서울 동부권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통적으로 비인기 지역으로 여겨졌던 동부권이 교통, 생활 인프라와 함께 재정비되며 신흥 인기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급이 줄어드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이문, 휘경 일대의 대규모 신규 주택 공급은 희소성과 투자 가치를 모두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세 38억, 매매 47억. 강남 부동산, 다시 불붙나? 지난주 아파트 가격 상승률 1위는 서울 성동구였습니다. 9월 12일 18일 기준 서울 성동구가 0.41% 상승하며 전국시, 군, 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경기 성남 분당 0.34%, 경기 광명, 서울 마포 0.28%가 이었습니다. 지난주 최고 매매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엑스에서 나왔습니다. 전용 면적 138평방미터가 47억 원에 거래되었으며 같은 단지 전용 84평방미터도 38.75억 원에 거래되어 고가 아파트 시장의 회복세를 반영했습니다. 전세보증금 최고가는 강남구 청담동 더갤러리 파크에서 나왔습니다. 전용 223평방미터가 38.32억 원에 전세 거래되며 가장 비싼 전세로 기록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동부센트레빌 33억, 레미안 원베일리 30.5억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지만 강남, 성동, 마포 등 인기 지역에서는 선택적 수요가 여전하며 가격 반등 흐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분담금만 166. 그래도 잡히는 압구정. 왜? 압구정 2구역 재건축 펜트하우스 조합원 분양가가 2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용 300평방미터 기준 펜트하우스의 분양가는 210억 7,070만 원. 전용 222평방미터, 단층 기준의 경우도 123억 2,430만 원에 달합니다. 최소 분담금만도 166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초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큰손 수요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재건축 후 평당 3억 원은 기본이라는 기대감. 입주 후 희소성과 자산가치 상승을 노리는 투자 심리가 여전합니다. 하이엔드 주거 수요층의 니즈에 맞춘 고급화 설계, 전 가구 프라이빗 엘리베이터, 독립형 테라스 등 도구매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공공지원, 기부 체납 등을 고려한 실질 공급가도 고가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예상 공사비가 평당 1,500만에서 1,800만 원 수준으로 전체 분양가의 70%가량은 건축원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시세 상승, 프리미엄 등을 고려해 총 분양 수익은 3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압구정 재건축은 가격이 비싸도 살 사람은 확실히 존재하는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강남 내에서도 독보적인 입지와 희소성을 갖춘 만큼 향후 고급 주택 시장에서 지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주권도 막혔다. 6억 넘는 대출 못 받는 재개발 단지 속출. 6.27 대책 이후 입주권 거래 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특히 6억 원을 초과하는 이주비 대출은 신규로 승계가 불가능하며 이는 6월 27일 이후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단지에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노량진 4구역 등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조합원 간 혼란과 거래 위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주권 거래 시점과 대출 실행 시점이 엇갈리며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리 처분 인가가 6월 27일 이전에 나왔다고 해도 대출 실행일이 이후라면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은행에서는 실무적으로 대출 승계를 꺼리고 있으며 1 상담에서조차 정확한 지침을 내리지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서울 동부권과 주요 재개발 단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노량진 4구역뿐 아니라 금호 16구역, 제기 6구역, 방배 13에서 14구역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 도심과 인접한 유망 재개발 단지들의 입주권 매물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입주권 거래가 사실상 현금 거래에 가까워졌다는 점입니다. 6억 원 이상 대출이 막히면서 자금 여력이 없는 수요자들은 매수에 나서기 어려워지고 있고 이로 인해 거래 절벽과 가격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억 차익 기대. 인천, 부산 역세권 청약, 서울 수요까지 몰린다. 이번 주 전국 6곳에서 총 548가구 청약 접수가 진행됩니다. 주요 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힐스테이트 숭이역, 17가구. 부산 서면 어반센트 더시앙, 211가구. 광주, 더 퍼스트 더시앙, 71가구. 광주, 힐스테이트 지석, 53가구. 역세권 단지에 수요자 관심 집중. 특히 인천 미추홀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숭이역은 인천 1호선 숭이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전용 59평방미터 최고 분양가는 약 5억 원. 오는 1월 입주 예정입니다. 입지, 교통,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 서울 수요자들까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 서면 어반센트 더시앙도 대규모 분양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총 762가구 중 일반 분양 211가구. 전용 59에서 84평방미터 분양가 기준 최대 8억 4천만 원 수준입니다. 최근 거래 사례와 비교해 4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국적으로 분양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입지 여건이 좋은 역세권 중심으로 청약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서울은 물론 타 지역 투자자들도 접근 가능한 실거주형 매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실입주 요건, 2년 의무 거주 등이 붙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